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11주차 강의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업도 일요일까지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연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일정 맞춰서 수업 참석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간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벌써 중간고사도 마치고 오늘 벌써 제가 11주차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5월 한 달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6월 달에 이제 기말고사 진행하게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시는 여름 방학도 곧 맞이하시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참 굉장히 흐르죠.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선생님들 만나 뵙고 남천안 캠퍼스에 가서 인사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도 마쳤고요. 벌써 11주차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금방 또 날이 더워짐과 동시에 여름방학도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힘드시고 어려우신 경우들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서 당초 계획하셨던 대로 공부의 목적들을 잘 달성하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라는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과연 사회복지가 뭔지, 그 다음에 또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사회복지라는 개념과 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복지와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 또 같은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강의하고 있는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노인복지론이라든가 뭐 사회복지 행정론, 법제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실천기술론이라든가 뭐 지역사회복지론 많은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계시는 직장 현장이나 아니면 뭐 실천 현장에서 계신 분들 모두 실천의 현장들과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빨리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어떤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천이 또 공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실천을 하고 실천을 통해서 공부를 재학습하게 되는, 그래서 학습된 내용들이나 이론들을 자기 몸으로 체득화하는, 공고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응원 드리고요. 남은 시간들도 힘내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11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자원봉사에 대한 이론들, 개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11주차부터는 자원봉사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자원봉사 관리란 무엇인가, 관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관리를 하는 담당자 선생님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하시는 그 전문가는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 관리 체계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관리 체계란 말은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뜻하죠. 그래서 영어의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자원봉사 관리뿐만 아니라 거의 현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서 아니면 일상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가정은 엄마, 아빠, 아이들, 아니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도 똑같이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 체계란 무슨 말이냐?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기관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바로 이제 자원봉사 관리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상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기관의 목적으로 기관의 어떤 사회복지적 목적들 아니면 기관의 본래 미션이나 비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직원들과 함께 일을 또 열심히 하지만 부족한 어떤 외부의 자원들이나 전문 자원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을 얻게 된 외부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기관에 사용하는 모든 활동들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 체계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라는 것들은 이 자원봉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처음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 거에서부터 프로그램 목적에 맞던 적정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떤 평가 활동들을 잘 했는지 기관에서에도 도움을 주시는 부분과 함께 자원봉사자 개인한테도 어떤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저희는 다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기관의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또 선의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분들을 교육하고 평가해서 그분들에게도 훌륭한 어떤 자원봉사의 경험들을 되돌려준다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자원봉사자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목적들을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자원봉사 관리 또는 관리 체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volunteer management라고 해서 이제 그런 관리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로 관리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원봉사의 그 관리라는 것들은 무엇이냐,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유미라고 하는 학자가 2012년에 정리한 것을 보면 크게 좁은 의미의 개념, 협의의 개념과 넓은 의미의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좁은 의미의 개념에서는 자원봉사 관리란 자원봉사 활동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활동이다. 즉 우리 기관에서 필요한 자원봉사가 언제 필요하고 또 몇 명이나 필요한지 그러면 미리 그러한 자원봉사에 필요한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기관들에 알려서 우리 기관으로 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활동이 바로 자원봉사의 관리다라고 좁은 의미의 자원봉사의 관리의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넓은 의미로는 아까 말씀 잠깐 전에 보신 것처럼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조직적이고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활동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이 아까 잠깐 자원봉사 관리를 자원봉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하고 또 실천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이 자원봉사 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개념은 바로 그런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조직적이고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이 바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근데 반대로 조금 더 그 개념을 좁혀보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자원봉사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자원봉사 관리의 개념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자원봉사 관리란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측의 요구와 즉 수요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의 원조를 받는 측의 요구,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아니면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수요와 공급의 어떤 연결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자원봉사관리협회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관리 강령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아까 잠깐 협의의 개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주는 과정들 이것도 바로 자원봉사 관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수요와 공급을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효과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즉 효과적인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건 자원봉사자의 어떤 목적, 참여의 목적, 그 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던 어떤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 그 두 가지가 잘 맞도록 잘 목적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련의 모든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는 것,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자원봉사 관리다라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나 미국자원봉사협의회 또 자원봉사의 윤리 강령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의 목적은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관의 목표도 함께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를 왜 하느냐, 관리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만족시켜서 효과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걸 왜 하느냐 하면 그 목적이다 라고 하면 자원봉사자는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연결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그 효과적인 관리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자선에 참여했든 아니면 학점을 따기 했든 아니면 뭐 교과 이수 과정으로 왔든 어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스스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내가 무보수로 나의 가진 기술이나 시간들을 타인을 위해서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자선 활동들이 많아지면 실수록 우리 사회에 사회적 자본들이 쌓이게 되고 재화나 어떤 그 기술들이 축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목표했던 일들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 스스로에게도 그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어서 동기부여를 하게 해주고, 또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게 하고, 또 그러한 그 자원봉사의 참여를 통해서 기관의 비전이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 목표들을 이루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자원봉사 관리를 하는 목적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의 개념과 목적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교재 179페이지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 관리의 핵심 주체의 욕구라는 게 뭐냐, 즉 자원봉사 관리를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원봉사 개개인의 욕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의로 좋은 뜻으로 타인을 위한 어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아니면 개인으로 가족으로 오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중고교 교과 과정에, 대학까지의 교과 과정에 뭐 일정 학점 이상을 아니면 일정 시간 이상을 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쌓음으로써 성인이 되어서 또 지역사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전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든지 아니면 뭐 또 개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목적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욕구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아무리 많은 그 복지국가라고 해도 반드시 사각 틈새가 생기게 되고 아니면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하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찾아가서, 실제 이웃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웃과 이웃 간의 선한 이웃의 관계로 그들의 필요한 그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어떤 욕구를 가지고 계신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사회 욕구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의 욕구다라는 것. 즉 기관들의 욕구라고 하는 건 기관의 설립 목적, 비전이나 어떤 미션을 갖게 되는데요. 기관 설립 목적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 기관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기관이 가진 재원들만으로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좀 더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 기관의 어떤 충분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발휘하는 거에 함께 더불어서 지역사회의 유유 자원들, 자원봉사의 자원들, 그다음 전문가들의 자원들을 받아서 함께 활동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원봉사자의 욕구, 지역사회 욕구, 기관의 욕구, 이러한 세 가지 욕구들을 충분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우리는 이런 자원봉사 관리를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의 핵심이다. 즉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자원봉사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는 이제 아주 과학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영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임시방편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러한 큰 개념들을 가지고 이러한 관리의 목적들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확보한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자원봉사자의 기대도 충족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손실이나 어떤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부터 그분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실천하게 하고 또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당초 자원봉사에 대한 기간이 끝나면 어떤 그런 평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부분, 자원봉사의 욕구를 충족했는지, 또 지역사회 욕구는 충족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기관 내에서의 욕구는 충족되었는지를 평가를 꼼꼼하게 해서 개선점이라든가 아니면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의 필요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필요하냐? 예, 자원봉사자 관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 개인에게도, 참여자에게도,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도, 그다음에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관리를 하는데, 자, 그럼 이런 자원봉사 관리가 왜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인 승금이 씨, 뭐 박용순 선생님 같은 분의 어떤 연구 내용들을 보면 그게 세 가지로 국가 사회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관의 시설 측면,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리자의 측면에서 자원봉사 관리의 필요성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사회적인 측면인데요. 즉 자원봉사 활동은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공사, 민간과 기업의 아니면 민간과 기업과 아니면 지역사회 아니면 지역사회나 기관과 일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참여하신 분들은 기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기관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점들 아니면 잘하고 있는 어떤 점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또 연대 의식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통합들을 이루기 위한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러한 그 자원봉사 관리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 내의 유휴 자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측면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자원봉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학습 초기에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이타성, 자발성, 무보수성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가진 전문 기술이나 스킬들 아니면 어떤 노하우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자원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사회복지 활동 현장에 적용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했던 어떤 욕구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을 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효과적인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자원봉사 관리의 필요성들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측면입니다.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측면에서는 첫 번째, 기관이나 시설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과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들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 양적인 부분보다 양적인 어떤 시간 소모를 줄임으로써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관이나 시설의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기관이나 시설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제한된 유급 직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것보다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를 클라이언트들에게 아니면 우리 시설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관이나 시설에 오래 계시다 보면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번아웃되고 소진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일을 계속 동일하게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처럼 굳어서 습관적인 어떤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오심으로써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시각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존의 서비스와 접목되어서 다른 자원봉사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양이나 어떤 기술들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급 직원들에게도 좀 시간도 주어서 업무 질적인 향상도 줄 수 있고, 그 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 클라이언트들에게도 서비스 수요자들에게도 또 새로운 양질의 서비스를 주고, 또 다양한 기술들이나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하고 활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형태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면에서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아주 관리의 필요성이 아주 확대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세 번째가 자원봉사자로 지역 주민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지역 안에서 기관이나 시설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꼭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기관 간의 어떤 유대관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리 기관에 방문하거나 기관을 활용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또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기관이나 시설의 좋은 이미지를 또 간접적인 홍보도 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기관이나 시설의 유급 직원이 현실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봉사 대상자 또는 특정 문제에 개별적인 어떤 관심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기관이나 시설들은 전문가 집단이죠.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고, 또 만약에 지역의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교육하고 그런 분들을 실천의 어떤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할 수 있고요. 또 다섯 번째로 자원봉사자 자신이 기관의 좋은 지지자나 후원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희도 이제 무료급식소에 지금 15년, 16년, 17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시작을 하곤 했지만 이제 저는 거의 관리자일 뿐이고 방관자라고도 같이 저희 봉사자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특별히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이렇게 알아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또 실제 제 경험으로 보면 자원봉사를 오시는 많은 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 사회적인 경험도 어떤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경험들이 많으셔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 어려움에 처해서 오신 클라이언트 분들을 대할 때 저보다 훨씬 더 잘 대하시고 또 잘 이해도 시켜주시고 언제 또 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메모도 해서 주시는 정도로 저보다도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나중에 저희 기관에 대한 어떤 홍보나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분들이 그런 보람들을 찾으시고 저희 무료급식소에 대한 후원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서 지지를 해주시는 것들을 바뀔 수 있는 것들을 보았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자원봉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으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의 시설 운영비 절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적인 기능까지 얻을 수 있다. 예, 바로 이러한 6가지 이유로 기관이나 시설의 측면에서도 자원봉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 측면입니다. 자원봉사자 측면에서도 자원봉사 관리가 필요하죠. 자, 이 부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2교시의 수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